충치 예방에는 치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치약 안에 있는 불소라는 성분에 의해서 충치를 예방하거나 복구하는 거고요. 칫솔은 불소, 치약을 치아에 바르기 위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꼭 많이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불소가 독극물이다. 그러니까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달려요. 모든 화학 물질은 농도가 높아지면 독극물입니다. 치약 안에 들어있는 불소 농도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안전하다라고 허가를 내준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치 예방을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농도다. 안녕하세요. 그냥 치과의사입니다. 치과의사 박창진입니다. 인터넷에서나 유튜브에서는 칫솔질 열심히 하자 이런 걸로 여기저기 말씀드리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냥 평범한 동네 치과의사입니다. 올바른 양치질이란 무엇인가요? 일단 그게 올바르다라고 얘기하려면 뭐 때문에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대부분의 분들이 칫솔질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이 사이에 낀 음식물을 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설거지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지금 설거지가 접시나 그릇 표면에 붙어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서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접시 표면에 있는 그 미끄덩거리는 기름막 같은 거를 떼어내는 것도 사실은 설거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의 이 문제보다는 내가 이 칫솔 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칫솔질은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세균막을 조절하는 겁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빼는 건 보통 우리가 이쑤시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칫솔은 사실은 되게 정교한 의료도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세균막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로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 또 다른 거 하나는 보통 칫솔질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치아를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되게 잘못된 말입니다. 칫솔질은 치아와 잇몸을 닦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연약한 잇몸, 살을 닦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또 있는 거죠. 올바른 칫솔질을 위한 칫솔과 치약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선은 두 가지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1번은 치과 질환 중에 하나는 충치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잇몸 질환입니다. 그러면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적절한 도구가 뭐가 있나? 그럼 이제 1번은 칫솔이고요. 그 다음 번에는 치간 칫솔이고요. 그 다음 번에는 치약이고 이렇게 세 가지가 충치 예방에 사용이 됩니다. 그럼 누가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놓고 보면 충치 예방에는 치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치약 안에 있는 불소라는 성분에 의해서 충치를 예방하거나 복구하는 거고요. 칫솔은 불소, 치약을 치아에 바르기 위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치간 칫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쪽으로 보면 잇몸 질환인데요. 잇몸 질환은 사실은 치약이 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잇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치약을 골라야 될까? 이거는 사실 의미 없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잇몸 질환은 칫솔과 치간 칫솔 두 가지로 예방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세균막을 조절할 때 우리가 기계적으로 칫솔을 쓴다라고 하면 1번으로는 땅바닥에 빗자루가 잘 닿아야 쓸립니다. 결국은 밀착이 중요하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접촉 면적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빗자루가 많이 빽빽하게 접촉하려고 그러면 일단 빗자루에 털이 많아야 됩니다. 듬성듬성한 것보다는 빽빽한 걸 써야겠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빗자루 끝부분이 이쑤시개 끝처럼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졌으면 땅바닥이 안 쓸리겠죠. 그러니까 끝부분이 뾰족한 칫솔은 피해야 되겠다. 그럼 끝이 뭉툭하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칫솔모가 많이 꽂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칫솔을 들여다봤을 때 플라스틱이 안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봤는데 칫솔모가 빽빽하게 꽂혀서 밑에 플라스틱이 전혀 안 보이네? 이럴 정도의 빽빽한 걸 쓰시는 게 선택 기준인 거죠. 또 다른 거 하나는 칫솔의 크기인데요. 머리 부분을 봤을 때는 제가 강의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닦는 거하고요. 이렇게 닦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잘 닦이냐? 요게 꼼꼼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칫솔의 머리는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럼 머리가 작고 그 안에 칫솔모가 빽빽하게 심어진 걸 고르시면 되겠다. 그 다음번에는 남은 데는 칫솔의 손잡이일 텐데요. 사실 손잡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은 되지만 보통 우리가 칫솔질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칫솔을 움켜 잡습니다. 제가 칫솔을 하나 잡아볼 건데요. 보통 칫솔질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 이렇게 잡습니다. 그죠? 이러고서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닦으시고. 근데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칼을 들고 나왔는데 메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들고 나오시면 수술 받으시겠어요? 이래가지고는 꼼꼼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교한 일을. 대부분의 정교한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잡으시죠, 도구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글씨도 쓰시고 그림도 그리고 수술할 때도 칼은 이렇게 잡습니다. 칫솔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을 닦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연필 잡듯이 잡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칫솔대에 엄지손가락을 올려놓을 수 있는 홈이 파여 있거나 그 자리에 고무 손잡이 같이 이렇게 무언가 딱 고정될 수 있는 위치가 만들어진 칫솔은 안 좋은 칫솔이죠. 그래서 연필처럼 생긴 걸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칫솔은 끝났어요, 사실은요. 그다음에 이제 치약은 뭘 고를 건가 하는 건데, 치약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불소가 제일 중요하다. 치약은 의약 외품이라고 그래서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 안전처라는 데서 전부 다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치약은 모두 다 허가받은 제품이니까 마음 놓고 쓰셔도 되는 제품들이에요. 그런데 불소의 농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깨알 같은 글씨로 그 안에 성분이 써 있어요. 그중에서 1번으로 보셔야 될 건 불소의 농도입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치약의 불소 함유량은 몇 ppm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충치치료 받아서 떼온 경험도 있고 씌운 경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입안에서 충치가 계속 생기고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보통 1500ppm 정도의 불소 함유량을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것 중에 제일 1500에 가까운 높은 농도는 1450ppm이에요. 1450 이상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1450ppm짜리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번에는 나는 칫솔질을 너무 잘해서 치과 갈 때마다 칭찬받고 충치 치료를 받은 게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대략적으로 한 900에서 1000 정도를 쓰시면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불소 얘기를 하면 꼭 많이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불소가 독극물이다. 그러니까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달려요. 모든 화학 물질은 농도가 높아지면 독극물입니다. 소금도 많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요. 설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젓갈이 안 썩는 거 아닙니까? 세균이 다 죽는 독극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쨌건 간에 치약 안에 들어있는 불소 농도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안전하다라고 허가를 내준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치 예방을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농도다. 모든 전문가들이 합의한 농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얘기는 이제 치간 칫솔인데요. 사실 치간 칫솔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치아와 치아 사이에 부족한 부분들을 닦아야 되는데 이게 어금니하고 앞니하고 또 잇몸 내려간 자리하고 안 내려간 자리가 구멍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사이즈가 맞는 걸 쓰셔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이즈를 맞는 걸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한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걸 넣어도 되나? 이렇게 뻑뻑한데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이럴 때 들어갈 정도로 뻑뻑한 느낌. 요게 맞는 사이즈입니다. 치과 방문을 줄일 수 있는 양치질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되게 많이 좋아해요. 뭐 333이라든가 하루에 10번을 해서 10일이 지나고 나면 뭐가 된다든가.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재밌으라고 한 얘기고요. 우선 칫솔질에 관련돼서는 언제까지 얼마 동안 이를 닦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깨끗해질 때까지입니다. 근데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위에 왼쪽 맨 뒤에 어금니가 이제 다 닦였구나. 그러니까 다음 이를 닦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를 닦으신 분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막 문지르다 보니까 거품이 많이 났고 이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으니까 그만 닦자. 보통 이런 생각이었죠. 근데 설거지도 그렇게 거품만 난다고 깨끗하게 닦이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오늘 그 접시에 뭘 담아 먹었냐에 따라서도 설거지 시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칫솔질 시간은 매일 다릅니다. 대신 한 개씩 닦으시면 요거 한 20번 문지르는데 다 닦인 것 같은데 뽀득뽀득? 이제 다음 치아 닦아봐야겠다. 그래서 칫솔질에 되게 중요한 건 하나씩 닦으시는 겁니다. 한꺼번에 문지르지 마시고요. 그러다 보면 오늘은 한 5, 6분 닦고 내일은 한 15분 닦고 매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보통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오늘 집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한 10대 명이 놀다 갔어요. 밥공기가 한 15개쯤 나왔습니다. 이 15개 밥공기를 깨끗하게 설거지하는 동안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2분 안에 하실 수 있는 분, 15개인데요. 3분 안에 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입안에는 치아가 28개가 있습니다. 28개의 밥공기를 설거지할 때 걸리는 시간보다 아주 작고 정교한 이를 닦을 때 걸리는 시간은 더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안 닦아도 10분에서 15분 이상 닦으셔야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씩 닦다 보면 시간이 그렇게 가요. 팔이 아플 정도로 닦았네? 보통 이게 정상적인 시간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식후 3분 이내에 닦으라는 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식후 3분이라고 따지면 음식물이 들어가서 입안에서 분해되면서 산성분이 만들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치아가 삭는 거. 요걸 좀 막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당분이 입안에 들어가고 난 후에 3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입안 전체가 산성화가 된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가 녹아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지만 현미경 쪽으로 칼슘이 막 빠집니다. 이빨에서. 그게 초기 충치예요. 현미경적인. 근데 중성이 되면 떨어져 나간 칼슘이 어디 있느냐? 침에 돌아다니고 있겠죠. 이게 다시 붙는답니다. 그래서 우리 치아가 되게 딱딱해 보이지만 매일 녹았다 붙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3분 이내에 닦으면 좋겠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밥 숟갈을 떴을 때부터 마지막 밥 숟갈을 놓았을 때까지 대략적으로 한 20분, 30분은 밥을 먹어요. 그럼 첫 숟갈 들어갔을 때 이미 3분 지나서 칼슘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숟가락 내려놓고 3분 이내에 닦자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냥 인터넷에서 재밌자고 한 얘기고요. 보통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 중성화된 다음에 닦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얘기해서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밥 먹고 수다 떨고 그러고 나서 오후에 근무 시작하기 10분 전에 이를 닦으시는 게 그나마 중성화가 됐으니까 조금 안전하다는 얘기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칫솔과 치약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치아 표면이 칼슘이 빠져서 약해져 있는데 여기를 뻣뻣한 칫솔에다가 연마제가 많이 들어있는 치약을 놓고 막 힘줘서 문지르면 훨씬 더 많이 깎이겠죠. 그러니까 좋은 도구를 선택하시는 것도 내 이를 건강하게 지키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시간 좀 지난 다음에 닦으세요. 평균적으로는 한 3, 40분 지난 후에 닦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쓸데없는 얘기지만 3분 이내에 닦으시려면요,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가서 점심에 김치찌개라도 사 먹었다고 보시자고요. 잘 먹었다고 그러고 물 마지막 마시고 나와서 이제 계산하려고 카드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카드 기계가 돌고 영수증이 찍찍찍찍거리고 나오는 동안 이미 3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3분 이내를 지키실 거면 식탁 위에 숟가락, 젓가락, 칫솔을 같이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보통 한 3, 40분 지난 후에 닦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양치할 때 더욱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건 설거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어디를 더 신경 써서 닦아야 되냐? 안 닦는데요. 잘 안 닦이는데요. 후라이팬을 닦더라도 사실은 매끈한 면은 잘 닦입니다. 하지만 뒷면에는 보통 까만색 때가 올라와 있죠. 그래서 손잡이 주변도 그렇고요. 그런데도 설거지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입안으로 보면 어디가 제일 잘 닦이냐? 앞니요. 그죠? 여기는 안 닦아도 되는 데인데 사실이요. 그럼 어디가 제일 안 닦일 거냐? 어금니가 안 닦이겠죠. 그 다음번에는요, 바깥쪽보다는 안쪽, 혀나 입천장 쪽.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 제일 안 닦이는 데는 위와 아래 어금니의 안쪽 부분이겠다. 그 다음번에는 바깥쪽이 안 닦이겠다. 그 다음번에 앞니로 오면 바깥쪽보다는 안쪽이 안 닦이겠다. 요런 데 좀 신경 쓰시면 되는 거죠. 대부분의 그런 자리에서 치석이 제일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닦으시려면 한 개씩 닦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칫솔질의 원칙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은데, 첫 번째는 제가 서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칫솔이 부드러워야 돼요, 털이 많아야 돼요, 연필 잡듯이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치아를 닦는 게 아니고 치아와 잇몸을 닦는 거니까 이게 다 얘기를 더해보면 부드럽게 닦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칫솔질을 제대로 할 때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부드럽게입니다. 영어로 하면 소프트죠. 부드럽게. 두 번째는요, 닦는 데를 보셔야 되잖아요. 설거지할 때 닦는 그릇을 봐야 되는데 이걸 안 보면 설거지를 할 수가 없어요.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입을 크게 벌리고 닦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 보느냐? 거품이 난 내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요. 칫솔이 처음 맨 뒤에 어금니에 닿아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럼 입을 크게 벌리고 칫솔 닿은 걸 보셔야 되니까 그렇게 칫솔질 하시는 동안은 정말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온 세면대가 지저분해집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입을 크게 벌리고 닦는 데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얘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 개씩 닦자는 겁니다. 한 개씩이요. 설거지 하는데요, 밥공기 10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3번, 요거 3번, 요거 3번, 요거 3번 해서 10번, 다음에 가서 또 3번씩 문질러요. 다음에 또 세 번째. 손이 닿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맨 처음에 닿았던 그 자리만 계속 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닦고 또 거기 닦고. 그러니까 설거지는 밥공기 하나를 뽀득뽀득하게 다 닦은 다음에 엎어놓는 거예요. 칫솔질도 똑같습니다. 한 개씩 닦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는 잇몸을 닦는 거예요. 어디에 주로 문제가 생기냐면 치아와 잇몸이 닿는 경계부에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칫솔질은 잇몸을 닦도록, 지금 칫솔 닿아 있는 자리보다 훨씬 더 잇몸 쪽으로 칫솔을 깊이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안쪽이나 바깥쪽 닦으실 때는 칫솔 모가 씹는 면 위에 올라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닦고 있는 동안 내내 씹는 면이 내 눈에 보여야 돼요. 이게 4가지 원칙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1번은 소프트, 그렇죠? 부드러운 칫솔, 부드럽게 연필 잡듯이. 두 번째는 O입니다. 어떻게 해요? 입을 크게 벌리고 닦는 데를 보시라는 거. 세 번째도 O예요. 한 개씩 닦으시라는 거. 네 번째는 D죠. 어떻게 해요? 잇몸 쪽으로 칫솔을 좀 깊이 넣으시라는 거. 요 4가지 원칙을 머릿속에 잘 갖고 계시면 칫솔질 할 때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 닦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막 문질렀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는 머릿속에 4가지 원칙을 기억하시면서 하나씩 한번 닦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일반 칫솔과 전동 칫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전동 칫솔은 좋은 도구입니다. 일반 칫솔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동 칫솔이라는 게 방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칫솔이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막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칫솔이 있습니다. 요 놈은 실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얘는 이렇게 생긴 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 눈엔 너무 빨리니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은 잘 닦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손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많이 움직여요. 누르시면 내가 닦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가 깎여 나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전동 칫솔 쓰실 때 절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대고만 계셔야 돼요. 그리고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동 칫솔을 주면 손으로 닦는 것처럼 누르고 문질러요. 특히 이 동그란 칫솔은 손으로 만져보시면 칫솔모가 상당히 뻣뻣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도 다치고 잇몸도 다칠 수 있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또 다른 방식 하나는 보통 우리가 음파 방식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칫솔인데, 얘는 진짜 칫솔처럼 움직여요. 칫솔모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닦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닦아요. 이것도 우리가 손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많이 움직입니다. 그럼 두 가지 방식에서 다 주의하셔야 될 건 손으로 만져보셔야 돼요. 그 뻣뻣한데? 그럼 쓰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내가 쓰는 칫솔만큼 부드러워하는 걸 고르셔야 돼요.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동 칫솔 쓰실 때 절대로 누르지 마시고 치아 위에 가만히 올려만 놓으셔야 되는데,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전동 칫솔의 무게만큼만 척 올려놓는다고 생각하시라고 그래요. 그럼 얘도 연필 잡듯이 잡을 수 있으면 좋겠죠. 물론 덩어리가 거기 안 잡힙니다. 올려놓고 한 2초에서 3초만 머무릅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전동 칫솔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소리가 나거나 떠는 소리가 나겠죠. 옹 소리가 납니다. 하나, 둘, 셋, 띄어요. 옆에 치. 하나, 둘, 셋, 옆에 치. 요렇게 띄어가면서 쓰셔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 성질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면 다 이렇게 문지르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전동 칫솔을 잘못 써서 이나 잇몸이 다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거는 우리가 꼭 닦아야 될 자리는 이와 잇몸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자리에 전동 칫솔모가 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고 전동 칫솔모가 그 사이에 들어가도록 각도를 살짝 잇몸 쪽으로 돌리셔야 돼요. 근데 이게 털이 뻣뻣하면 아파서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거 고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치과 의사로서 양치질의 중요성을 당부해 주신다면? 사람이 가진 병 중에 내가 이게 왜 걸렸는지 모르는 병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얘기는 원인을 모른다는 거죠. 또 다른 거는 그 치료법도 정확히 잘 모릅니다. 감기 치료법 혹시 아세요? 감기는 보통 내과 가서 약 먹고 주사 맞으면 7일, 집에서 골골거리면 일주일 걸린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명확한 치료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콧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콧물 덜 나오는 약을 드리는 거예요. 열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럼 열 내는 약을 줍니다. 우리 몸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만 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의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치과는요, 질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이 명확하게 밝혀졌어요. 충치와 잇몸 질환은 잘 닦으시면 안 걸립니다. 근데 그 잘이 정말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치과 의사가 먹고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닦으세요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그렇게 닦으라고 했어. 이거 가지고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붙들고 하나씩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요. 집에서 오늘 말씀드린 그 4가지 원칙 잊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 연습하신다 보면 6개월 후에 치과 가셨을 때 무슨 짓을 했는지 치석이 하나도 안 생겼어요. 이제 스케일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날이 오고요. 이런 날이 오면 저 같은 치과 의사 도움 없이도 혼자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